네, 이번에는 타원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룹이 몇 개 있었죠, 그쵸? 그래서 근데 그룹을 배우긴 했지만은 전부 다 정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에서 그 나머지 연산, 그 모드 n 스페이스에서 뭐 그룹을 정의를 한다거나 더하기나 곱하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룹을 정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타원곡선이라는 아주 그 결이 다른 그러한 그룹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원곡선 그룹위에서 안무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좋은 효율성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는 그 토대가 되는 타원곡선이 무엇인가, 타원곡선 그룹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타원곡선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타원곡선에서 이제 곡선이 정의가 되면은 그 타원곡선 안에 여러 가지 점들이 있겠죠. 이게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그 곡선 위에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점들 사이의 연산을 정의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룹이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타원곡선 그룹에서 연산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타원곡선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제 타원곡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동그라미에서 약간 일그러진 그러한 것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타원곡선은 그런 타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타원곡선을 조금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곡선은 일단 필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필드 F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이 필드 F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그 타원곡선 위에 점들이 있겠죠. 그 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좌표가 될 테니까 어떤 두 개의 숫자에 뭐 X좌표, Y좌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텐데, 각각의 좌표의 값들이 속하게 되는 그러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어스트러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방정식이 뭐냐면은 바로 y제곱은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것을 만족을 하게 되는 x하고 y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a하고 b도 f의 원소가 되고요. 네, a하고 b는 지금 여기서 위에서 정의했던 필드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한데, 이것은 뭐 타원곡선, 이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타원곡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룹을 정의를 하고 그 그룹이 이제 원활하게 연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하나를 더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떠한 조건이냐면은 4의 a3승 더하기 27b제곱은 물론 필드의 원소겠죠, 그렇죠? a하고 b가 필드 f의 원소니까 그 필드 값, 그러니까 4a 3승 더하기 27b의 제곱이 어떤 필드의 값이 될 텐데, 그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 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하나를 정의를 했는데, 이러한 꼴이 생긴 타원곡선 집합이란 게 뭐냐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이어스트라스 식을 만족을 하게 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는 x값하고 y값들의 집합이 있겠죠, 그렇죠? 그 x하고 y들의 집합을 바로 타원곡선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필드 f라는 거 위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x하고 y도 이 필드 f의 원소인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무한원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 대문자 O로 지금 써져 있는데요. 무한원점이라고 하는 O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드의 원소, 값의 좌표꼴로 생기게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값, 알파, 베타가 있어가지고 무한원점 O가 알파, 베타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추상적인 가상적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상적인 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네,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y제곱은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런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x, y, x하고 y는 전부 다 필드의 원소가 될 거고요. 요거하고 하나의 점을 더 추가시킨 거, 즉 무한원점을 추가시킨 이러한 점들의 집합을 바로 타원곡선 집합이다, 타원곡선을 이루는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실수, 이제 이 필드 F가 실수인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F가 실수인 경우, 실수에서 정의된
y제곱 x3승 마이너스 5x 이상. 바로 그것이 바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x, y를 다 찍어보게 되면은 이러한 선이 되겠죠. 지금 요 f 같은 경우에는 실수고, 실수는 그 무한히 연속된 그러한 그 집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점들의 형태가 아니라 선의 형태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에서 정의된 타원곡선을 우리가 암호화학에서는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유한체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학에서 쓰는 타원곡선은 이 필드 F가 유한체인 경우, 실제로는 우리가 GP를 주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P에서 정의된 타원곡선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GP 말고도 다른 유한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유한체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주로 타원곡선에서 보게 되는 것은 GP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파이널 필드 F가 이제 GP, P가 2보다 큰 소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오스트러스 이퀘이션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마드 P로서 0이 아니면 되겠습니다. GP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립틱 커브 E라고 하는 방정식이 바로 얘를 가리키는 거고요. y제곱은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를 가리키는 거고, 요 가로 안에 적혀 있는 GP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a 값하고 b 값, 그다음에 요 그 곡선 위에는 x하고 y가 사는 곳이 바로 f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GP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하고 더하기를 해서 아까 무한원점, 가상의 점을 그 정의를 이제 곧 할 텐데, 가상의 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GP에서 정의된 타원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GP에서 정의된 타원곡선을 쭉 다 점을 찍어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y제곱은 x3승 더하기 7, 우리가 GP니까 P를 이제 17로 생각을 한 거죠. 17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드 G17에서 y제곱은 x3승 더하기 7이라는 타원곡선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타원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요거는 x하고 y 값이 좌표가 이제 GP의 값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 가상의 점 5가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무한원점. 이런 게 바로 GP에서 정의된 타원곡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7은 y제곱은 x3승 더하기 7이고, 여기에 우리가 g17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마드 17로만 이제 우리가 다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점들의 집합은 요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이오스트러스 이퀘이션을. 그래서 5,8 같은 경우가 바로 요 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베러파이 할 수가 있죠?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8이 요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좌변을 생각을 해보면은 y 값이 제곱인 거니까 8의 제곱은 64가 되고, 마드 17에서는 13이 될 겁니다. 그렇죠? 계산이 될 거고, 우변을 생각을 해보면 x3승 더하기 7이죠. 그래서 5의 3승 더하기 7이 되고, 그것은 125 더하기 7이니까 132가 될 거고요. 132는 17로 나눠보게 되면은 나머지가 13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는 13이랑 여기는 13이랑 같죠.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은데 요 조건에 따라서 각각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5,8은 이 17, 요 곡선에 정의된 요렇게 방정식으로 정의된 그런 타원곡선이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 경우로 5,-8도 생각을 해보죠. 그럼 좌변 같은 경우에는 8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8의 제곱이나 같으니까요. 13이 될 거고, 우변은 5 그대로니까 만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13과 13으로 갖게 되니까 이것도 5,-8도 이 타원곡선 위의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예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재미있는 성질을 알 수 있죠. 여기에 y제곱이 있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더라도 똑같이 좌변의 값은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말이 되겠습니다. x하고 y가 타원곡선의 원소이면 x하고 마이너스 y도 원소가 된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쉽게 보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x하고 y가 타원곡선의 원소니까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가 y제곱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이오스트러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그런데 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y 제곱도 같은 값이 될 테니까 요것 때문에 x하고 마이너스 y도 2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딱 그러한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마드 17에서 마이너스 값이 될 테니까 5라는 점이 있으면 마이너스 5가 뭐죠? 12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5는 10입니다. G17에서. 그 다음에 7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은 10이 되죠. 이렇게 지금 다 페어로 존재하게 돼요. 지금 5가, 여기는 8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은 9가 되니까 요 두 개가 페어가 되는 거고요. 요거 두 개 페어, 페어. 그러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가 되니까 x2에 대해 대칭인 점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요 같은 점 같은 경우에는 y 값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은 0이잖아요. 그래서 요 점은 뭐 별다른 대칭점 없이 하나로만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y가 0이 아니게 되면은 x, y가 타원곡선의 원소가 되면은 x, 마이너스 y도 타원곡선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타원곡선을 정의를 했었을 때 타원곡선의 방정식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 y제곱은 x 3승 더하기 ax 더하기 b를 만족하는 x하고 y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의 가상의 점을 하나를 더 더해뒀었죠. 바로 무한원점 5였었습니다. 그렇죠? 그 5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곡선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좌표 평면 위에서 다 점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하학적 의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거 외에는 별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는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은 y축과 평행한 y축과 평행한 거니까 지금 이러한 선들이 되겠죠. 이게 y축이고 x축이니까요. 그렇죠? y축과 평행한 즉 x축과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가상의 점입니다. 네. 그래서 y축과 그 평행한 선들은 굉장히 많죠. 뭐 이런 것도 선이 될 거고 뭐 여기 있는 것도 다 선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선들이 다 하나의 무한 원점에서 다 만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점들이 각자 다른 점이 아니라 전부 다 같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요런 5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나중에 타원곡선 집합에서 연산을 정의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축과 평행한 어떠한 선이든 y축과 평행하기만 하면은 그걸 쭉 올리거나 내렸을 때 절대로 만나지는 않죠. 만나는 점은 없을 텐데 실제로 그것이 O라고 하는 그래서 그 O라고 하는 점하고 만난다. 그래서 이건 무한히 갔었을 때 만나는 점이라고 해서 바로 무한원점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영어로는 point at infinity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까지 타원곡선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이 주어지고 바이너리 필드가 아니지만 어떤 필드가 정해지고 그렇게 정해지면은 그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x, y의 집합과 무한 원점 O를 결합한 이러한 집합을 타원곡선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집합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그 집합이 어떤 연산이 정의가 되고 그 연산이 이제 특정한 그룹의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타원곡선 그룹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연산을 정의를 하면은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원곡선과 그룹 일단 전체 오버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타원곡선 위에 점들 간의 덧셈 연산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타원곡선 위에 점들이라고 하면은 아까 타원곡선 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게 타원곡선 집합이에요. 어떤 거였죠? x, y였죠. x, y인데 어떤 걸 만족을 했었죠? x제곱 3승 더하기 ax 더하기 b는 y제곱 이 요게 필드의 원소로서 만족을 하게 되고 이런 거에 더해서 바로 무한원점 O를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x, y하고 집합하고 요 O를 더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타원곡선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요 사이에서 덧셈 연산을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를 하면 이제 그룹이 돼요. 예. 그룹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크라이테리아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다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원곡선 위의 점 P하고 Q가 있을 텐데 두 점에 대해서 우리가 P 더하기 Q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점들 사이에 어떻게 더하기를 정의를 할까? 물론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x1, y1이 있고 x2, y2가 있으면은 우리가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이 두 개는 전부 다 타원곡선의 원소가 되지만은 그 각각
그 x좌표, y좌표끼리 더해가지고는 타원곡선 위에 점이 되지 않아요. 즉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을 정의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산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연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어떻게 연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한은 좀 5를 정의를 했는데 이 5라고 하는 것이 그룹 연산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덧셈 연산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원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그룹에서는 그룹 연산에서는 항등원이 꼭 존재를 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항등원이 존재하고 여건도 존재를 해야 되죠. 그럼 여건은 이제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건은 바로 P라는 점이 x, y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의 여건 마이너스 P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x에다가 마이너스 y로 표시된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즉 덧셈에 대한 여건은 x축에 대한 대칭점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모든 타항곡선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으로 표시된 그러한 그 타항곡선 집합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성질이 성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 과목에서는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에 따라서 정의된 타항곡선을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요거는 바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덧셈 연산을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덧셈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점 PQ에 대해서 P 더하기 Q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하학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 점 P하고 점 Q가 여기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점 P하고 점 Q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덧셈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요 P하고 Q하고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합니다. 요 직선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요 직선을 딱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 타항곡선 위에 있는 다른 점하고 한 개 만나요. 요 R이라는 점하고 만나게 됩니다. 네.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타항곡선에서는 안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만나게 되고 우리가 요 만나는 점을 갖다가 그럼 P 더하기 Q로 정의를 할까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R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만나는 점이 있는데 요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게 됩니다. X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점 P가 나올 거예요. 어떤 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타항곡선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y제곱은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였으니까 x, y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x, y도 타항곡선 위에 점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y하고 마이너스 y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x에 대해서 바로 타항곡선 자체가 그림에 그려보게 되면은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점 r이 있으면은 그 x축인 대칭인 점도 타항곡선 위에 점이 됩니다. 그 점을 바로 우리가 P 더하기 Q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항곡선의 연산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연산 법칙을 이제 세세하게 정의를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요 룰에 따라서 타항곡선 연산을 정의를 하게 돼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두 점 PQ가 있으면은 X좌표끼리 더하기, Y좌표끼리 더하기로 연산을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하고 그 직선하고 타항곡선하고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하고 그 점의 X축에 대한 대칭점 또 타항곡선 위의 점이 되는데 바로 그 점이 P하고 Q하고 연산을 한 그러니까 P 더하기 Q로 연산을 된 결과점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될 텐데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연산 법칙이 정리가 될지 우리가 좀 이제 지금 방금은 이제 점들을 쭉 찍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계산 공식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법칙에 따라 가지고 포뮬라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항곡선은 y제곱은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고 우리가 GP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GP. 예.
이게 될 테니까 정확하게는 이 GP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P는 당연하게 소수가 될 거고요. 여기서 P는 소수고요. 다음에 우리가 타원극선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에서는 423승 더하기 27b의 제곱이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GP에서 생각을 하는 게 될 테니까 이게 마더피로 0이 아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P하고 Q가 모두 무한원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원극선 위에 X좌표하고 Y좌표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되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P하고 Q가 서로 무한원점이 아닌, 그리고 X좌표, Y좌표를 각각 가지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타원극선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위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개는 서로 다른 점입니다. 두 개는 서로 다른 점이고 두 좌표가, 두 점이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덧셈 공식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덧셈을 기하학적으로 표시하면은 이러한 요 P 더하기 Q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공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케이스 1은 P하고 Q가 전부 다 무한원점이 아니고 P하고 Q가 다르고 P하고 Q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좌표가 다 달라야겠죠. PX좌표하고 Q의 X좌표가 지금 달라야 돼요.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을 x1, y1으로 지금 표시할 수 있겠죠. 각각 x1하고 y1은 다 GP의 원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Q라고 하는 것도 x2, y2로 운영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한원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x2, y2는 각각 GP에 있는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점이 x좌표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x좌표가 뭐죠? px좌표는 x1이고 q의 x좌표는 x2죠. 이 두 개의 x좌표가 지금 다르다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타원극선 연산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해야 될 게 지금 요 직선을 지금 L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건데요. 요 L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L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이게 직선인 거니까 기울기하고 어떤 한 점이 있으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뭐가 되죠? 네, 기울기 M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GP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x2 빼기 x1분의 1이 될 텐데 x2 빼기 x1분의 1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기울기 쓸 때 나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건 GP에서는 뭐가 똑같냐면은 x2 빼기 x1에 마이너스 1씩 나누겠죠. GP에서는 우리가 뭐분의 1은 바로 어떤 숫자, 그 숫자의 곱셈에 대한 요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y2 빼기 y1에다가 x2 빼기 x1의 곱셈에 대한 요건을 곱해준 그러한 사항이 바로 기울기 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m이고 요 p라는 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것을 y는 기울기 m이고 x1하고 y1을 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x1, y1, x2, y2는 확실하게 값이 주어져 있는 사항인 거니까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R은 요 점 R을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요 R은 요 타원곡선, 바로 요 타원곡선이 y제곱은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였고, 요 지금 L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죠? y는 m의 x 빼기 x1 더하기 y1으로 지금 저희가 되겠죠. 요거 두 개의 교점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교점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x좌표 값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요 교점 같은 경우에 교점 x좌표는 뭐가 나와야 되죠? 일단 px좌표가 나와야 되죠. x1이 나와야 될 거고, 네, 뭐가 나와야 되죠? q의 x좌표가 나와야겠죠. x2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r의 x좌표가 나와야 되겠죠. r의 x좌표 표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x좌표를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y가 있으니까 지금 y 대신에 m의 x 빼기 x1 더하기 y1을 넣게 되면은 좌변은 이렇게 되겠죠. y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게 되는 x 값들을 모조리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하게 x1, x2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 x좌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래 x좌표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m제곱 빼기 x1 빼기 x2가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요거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뭔가 x3승 더하기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얘를 이제 자변으로 다 넘기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세 개의 근이 존재하게 되겠죠. x가 3차니까 그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게 되면은 요걸 다 더하게 되면은 뭐 값이 나와야 되나요?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게 근과 계수에 간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알파고 베타는 사실상 알고 있는 거죠. 바로 x1이고 베타는 x2라고 알 수 있으니까 감마라는 것만 계산하려고 치면은 요 개수에다가 알파고 베타를 각각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Rx좌표가 m제곱 빼기 x1 빼기 x2라는 것은 알 수 있게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y좌표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죠? y좌표는 우리가 지금 1차 방정식 요거를 가지고 있고 지금 x값을 계산해냈죠. 바로 x값이 m제곱 빼기 x1 빼기 x2였으니까 얘를 우리가 지금 x3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x3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요 아래 y좌표는 요 1차식 L에다가 x 대신에 x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냈고 그 다음에 P 더하기 Q는 요것의 x축에 대한 대칭점이었어요. x축에 대한 대칭점은 뭐가 되죠? 네, y좌표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x좌표는 그대로 있게 될 거고요. m제곱 빼기 x1 빼기 x2가 될 거고 지금 아래 y좌표가 요거였는데 아래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x3 빼기 x1이었는데 x1 빼기 x2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예, 플러스 y였으니까 마이너스 y로 바뀌게 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식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여러 가지 공식이 등장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그젝트한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표를 보시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타항곡선 암호 시스템은 다 컴퓨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타항곡선 연산은 다 컴퓨터 코드로 구현이 될 거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뮬러 자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포뮬러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서 연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타항곡선을 정의하는 식들은 다 똑같고요. P하고 Q가 이제 똑같이 모두 무한 원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P하고 Q 전부 다 타항곡선 위에 있는 X좌표, Y좌표 값을 가진 점들이 될 거고 P하고 Q는 서로 다른 점이고요. 단 아까 앞에 같은 경우에는 P하고 Q가 그 X축에 대해서 대칭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요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P하고 Q가 대칭이 되는 경우가 될 텐데 일단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해져요. 생각해 봅시다. 일단 P하고 Q가 무한 원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x1, y1, x2, y2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P의 x좌표하고 Q의 x좌표가 같아야겠죠. 네, 두 개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x축 대칭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x값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x1하고 x2는 같아야 되고 요거 두 개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네. 요 y2하고 y2는 마이너스 y1하고 같아야겠죠. 그렇죠? y 값이 서로 부호가 바뀌었을 때 같아야 되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타항곡선 그 연산을 정의를 할 때 하는 그 기본적인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요 P하고 Q하고를 지나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직선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직선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Y축의 평행 직선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두 점 P하고 P와 Q가 X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칭이기 때문에 X축과 수직인 직선이 나올 거고 그 말은 바로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Y축과 평행한 직선은 항상 어떠한 점하고 만난다고 했었죠? 바로 무한원점하고 만난다고 했었어요. 이게 R이 되는 거죠. 무한원점하고 만나게 돼요. 예, 바로 R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만나는 점을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바로 P 더하기 Q로 정의를 했었죠. 무한원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저 밑에 있는 무한원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두 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개는 똑같은 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그 O에 그러니까 무한원점 x축에 대한 대칭점도 무한원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죠? P 더하기 Q가 바로 무한원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x좌표와 같은 점들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케이스에서는 이게 무슨 케이스죠? P가 x, y고 Q가 뭐였었죠? x, y가 되는 거죠.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P 더하기 Q가 바로 무한원점이 된다. 즉 덧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P하고 Q가 모두 무한원점 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P하고 Q가 전부 다 이제 파이널 필드 F의 값으로부터 X좌표, Y좌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P하고 Q가 서로 같은 점인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는 Q인 경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더블링을 계산하는 거예요. 즉 P 더하기 P가 2P가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케이스 3이 될 겁니다. 근데 케이스 3도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3은 한 점을 두 배 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한 점을 두 배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두 가지 케이스 나눠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P의 Y좌표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처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P라는 점이 여기 있죠. 지금 X좌표가 0이 아니니까 지금 Y좌표 0이 아니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은 아니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타항곡선 덧셈 법칙에 따르게 되면은 뭘 생각을 하는 거죠? P를 지나는 접선이 되겠죠. 접선. 왜냐하면 두 점을 지나는 게 아니고 P라는 점을 두 번 지나게 되는 거니까 접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P를 지나는 접선을 생각을 하는 그 점이 무조건 어떤 점 R하고 만나게 되고 걔를 X축 대칭을 시키는 거죠. X축 대칭시킨 점을 바로 2P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얘의 정확한 포뮬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가 무한원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P라는 것은 x1, y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2P를 계산하고 싶은 거고 P의 Y좌표가 0이 아니기 때문에 y1이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를 지나는 접선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P를 지나는 L은 바로 뭐냐면은 점 P를 지나는 접선이 될 거예요. 접선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아직 모릅니다. 사실 이거는 미적분하기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사실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접선의 기울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사항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뭐 편미분 이런 개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거기서 우리가 건너뛰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배의 y1분의 3x1 제곱 더하기 a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P에서는 어떤 수분의 1이라는 게 뭐였죠? 그 수의 곱셈에 대한 요건이라고 했어요. 다시 쓰게 되면은 3x1의 제곱 더하기 a가 있을 거고 뭐가 되죠? 2y1의 이게 되겠죠. 그렇죠? 오늘 마드 P에 대해서 해중해 드리겠습니다. 즉 2y1의 곱셈에 대한 요건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기울기가 나올 거고요. 기울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한 점 P를 지나고 있으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울기를 알고 있는 사항인 거고 그 점이 지금 P라는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P라는 점 X좌표가 X1이고 Y좌표가 Y1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R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네, 이 타원곡선하고 만나는 점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만나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와 L이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X좌표로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죠? 일단 우리가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특징이 뭐냐면은 X1을 중근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X1, X1 이렇게 두 개의 일단은 근을 갖습니다.
그 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R의 x좌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목적은 요거를 구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 될 거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그 E와 L이 만나는 점의 x좌표니까 지금 Y는 요 식이 만족하게 되는 거니까 요 Y하고 여기 있는 Y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Y 대신에 요 직선의 좌표를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X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럼 그거의 제곱이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모두 P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가 되죠? X3승, 여러분 직접 정리를 해보셔도 됩니다. 플러스 무슨 AX 더하기 제곱 BX 더하기 C는 0꼴로 정리할 수 있겠죠? A하고 B하고 C가 이제 뭐 A, B라든가 M의 대항값으로 막 정리가 될 텐데 이것도 똑같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무슨 얘기냐면은 x1 더하기 x2 우리가 모르는 R의 x좌표 Rx라고 쓰겠습니다. 이것이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A하고 같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Rx가 마이너스 A 빼기 x1 빼기 x2가 되겠죠. 우리는 마드 P로 계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Rx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x2가 아니고 x1이죠. x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1이죠. 그래서 요 값이 계산되는 거예요. m제곱 빼기 2x1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확하게 Rx가. 그러니까 아래 x좌표가요. 그럼 아래 y좌표는 요거를 x3라고 해서 x3로 놓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바로 y좌표 이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y좌표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블링에 대해서도 그 더블링 시키는 점의 x좌표가 0이 아니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그젝트한 포뮬러로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요 식을 뭐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은 보통 이거는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요. 테이블로 공식 정리해 놓고 그 공식에다가 보고 계산을 보통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점이 그 X축에 있지 않는 경우를 생각했잖아요. 바로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이게 3-1 케이스였죠. 케이스는 이런 점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점에 접선의 교육에서 막 생각을 해가지고 건너가서 이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X좌표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일단 P라는 점이 아까 그 무한원점 아니라고 해서 아니었고 P의 Y좌표가 0이 되는 거니까 지금 P라는 것은 무한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F에 있는 원소, 그러니까 GP에 있는 원소 값으로 x1, y1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y1은 제로가 되죠. 쉽게 말해서 P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냐면 어떤 x1 좌표가 있고 y 값이 0이 되는 이러한 꼴로 생겼을 거예요. 지금 케이스 2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P라는 점하고 접선을 생각을 할 거잖아요. P라는 점을 지난 접선을 생각이 되는데 요 점이 지금 요 그래프 자체가 x축 대칭이라고 했었어요. 이라고 하는 것이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요 y좌표 0이 되게 되면은 그의 접선을 긋게 되면은 y축과 평행하게 됩니다. 이게 평행이 돼요. 평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 직선이 만나는 점이 뭐죠? 바로 무한원점이죠. 그래서 R이 무한원점이 되고 그곳에 x축 대칭인 거니까 역시 네. 무한원점이 되죠. 무한원점에 x축에 대칭시킨 것도 무한원점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해서 P라고 하는 것이 y좌표가 0인 케이스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더블링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무한원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케이스 3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그 y좌표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 파이널 필드 원소 GP의 값으로 이그젝트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었고 만약에 그 점이 그 x축 위의 점이었다. 즉 타원국선이 x축과 만나는 곳에 위치한 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2배를 하게 되면은 바로 무한원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케이스가 사실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번째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P는 무한원점이 아니에요. 무한원점이 아니고 Q는 무한원점이 되는 경우.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2점 중에 하나는 이제 무한원점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텐데, 요거는 뭐 계약적으로 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점 P가 있는 거죠. 그렇죠? P라는 점이 지금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무한원점하고 지금 덧셈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무한원점하고 요 점을 이은 직선은 뭐가 되죠? 네, 그것이 바로 y축과 평행직선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 2개를 잇게 되면은 y축과 평행직선이 돼요. 그럼 걔하고 저기 LT 커브, 타원곡선하고 만나는 점이 바로 R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실제로 구하려고 치면은 X축 대칭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점이 뭐하고 똑같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죠? 그죠? 왜냐면은 P라는 점에서 Y축과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R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X축 대칭인 점이었잖아요. 이미 그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무한원점을 이겼을 때 R하고 만나게 될 거고 그 R을 X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P하고 무한원점을 더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무한원점하고 P를 더하게 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무한원점 O가 포인트 앳 인피니티가 바로 이 타항곡선 그룹에서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됩니다. 앞선 케이스에는 P하고 Q를 생각을 했을 때 2개 다 무한원점이 아니거나 하나만 무한원점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2개 다 무한원점인 경우에서는 어떻게 연산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무한원점 O 더하기 O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 O 더하기 O는 우리가 그냥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O 더하기 O는 그냥 O가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항등원끼리 더하면 자기 자신 다시 나와야 될 테니까 항등원이 돼야 될 테니까 우리가 이것은 정의상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이제 우리가 그 케이스를 다 커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항곡선을 정의를 하게 됐을 때 연산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 연산 대상이 되는 2점, 같을 수도 있죠. 2점을 지난 직선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2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하고, 그게 타항곡선하고 만나는 점 R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요 점이 바로 P 더하기 Q다 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P하고 Q가 같을 때는 바로 이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하고 무한원점하고 더하게 되면은 P가 되고, O하고 무한원점하고 더하면 O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항곡선 그룹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점들 사이에 연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연산은 정의가 됐고, 타항곡선 점도 정의가 됐고, 그곳에 그 항등원들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가 그룹에서는 역원이라는 게 필요했었죠. 그렇죠? 그럼 역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역원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앞서 봤듯이 무한원점 O는 그 타항곡선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어떤 점 P가 있었을 때 그것에 이제 역원이 뭐냐를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케이스 2를 생각을 해볼까요? 케이스 2는 뭐였냐면은 P하고 Q가 2개 다 이제 무한원점이 아니고 P하고 Q가 서로 다른 점이 되고 P X좌표가 Q의 X좌표가 같은 경우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케이스 2였는데요. 이것에 의하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둘 다 타항곡선 위에 완전하게 존재하는, 정확하게 존재하는 점이 될 거고 무한원점이 아닌, 그리고 이 점 2개가 X축 대칭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P가 X, Y가 되면은
q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y죠. 그렇죠? x축 대칭이니까. 그럼 이러한 케이스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 했었죠? p 더하기 q가 무한 원점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여건이 정의가 된 거죠. 그럼 q가 바로 p의 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p가 바로 q의 여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의 연산을 했었을 때 상대건 5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p가 x, y일 때 우리가 p에 대한 여건을 우리가 지금 타원곡선은 더하기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했었으니까요. 마이너스 p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될 거고, 그것은 바로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건 계산하는 게 굉장히 쉽죠. 여건 계산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오히려 GP에서는 그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막 그 곱셈에 대한 여건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타원곡선 연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덧셈에서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듯이 타원곡선에서는 y좌표에다만 마이너스 y를 붙이게 되면은 그 무한원점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그 덧셈에 대한 여건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덧셈에 대한 여건이죠. 타원곡선 덧셈에 대한 여건. 그 다음에 우리가 무한원점이 아닌 점만 생각을 했으니까 무한원점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무한원점인 경우는 우리가 케이스 5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한원점끼리 두 개 더하면 무한원점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 자기 자신이 그냥 영원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더하기 0은 0이 되듯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원곡선의 모든 점은 바로 그 항등원 무한원점이 될 텐데 그 무한원점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여건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냈어요. 자, 그러면은 다 됐습니다. 타원곡선 그룹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일단 그룹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거기서 덧셈 연산이 정의가 잘 되고 그다음에 항등원 가지고 여건도 가져요. 하나가 더 필요하죠.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원곡선 그룹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결합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우리가 그룹 연산을 정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일단 잘 알아볼 수 있는 테이블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이 테이블만 보고 이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2, 3, 4, 5 이렇게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덧셈 공식이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구현을 하실 때나 혹은 손으로 풀어보실 때 이 케이스 중에서 어느 케이스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에 맞게끔 덧셈 공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무한원점이 항등원이 되는 거고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 있으면은 그곳에 y좌표에 마이너스 붙인 게 바로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되고 무한원점은 당연하게 항등원이니까 그 자신이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산을 완전하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더하기랑 상당히 다르죠. 점들 간의 더하기를 계산을 해냈는데 타원곡선이라고 하는 집합체 위에서 거기서 어떻게 연산이 잘 정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도 좀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에 나와 있는 예시를 좀 따라가면서 연산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타원곡선 연산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그 규칙을 따르게 되는지를 꼭 그 부분을 머릿속으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타원곡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